자, 다음 3장 서류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서류는 식물 뿌리예요. 뿌리에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감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마, 그 다음에 뒷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토란, 그 다음에 구약감자, 그 다음 돼지감자, 뭐 카사바, 약혼 이렇게 있는데, 구약감자 같은 경우에는 왜 일본 여행 가면 곤약 젤리 엄청 사오잖아요. 그 곤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사람들 해조류로 알고 있는데 해조류가 아니라 감자예요. 뿌리예요. 식물 뿌리. 구약감자라는 걸 통해서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제품으로 해서 곤약 젤리, 곤약 국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있고,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뚱딴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카사바 같은 경우에는 타피오카 식용 정분이다라고 해서 이거 뭐지 여러분들? 공차 버블 그 동글동글, 그 다음에 깨찰빵 만들 때 쫀득쫀득한 성분이 다 그 타피오카 성분이에요. 약혼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약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땅속의 배라고 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저는 고구마, 그러니까 날고구마 같은 느낌이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다 뿌리 해당이 되는 곡류들을 말하는 거고요. 자, 넘어와 보세요, 앞으로. 일단은 감자가 나와 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튜베린이라고 해서 감자 단백질로 육질이 노란색일수록 단백질 함량이 많다라고 해서, 감자 같은 경우에 어떤 감자는 이렇게 삶았을 때 삶게 되면은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안에 이렇게 막 분 터져 나오는 감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감자는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그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은 되게 단단하면서 안에 이런 식으로 노란색 별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 있는데, 얘가 감자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성분으로 튜베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 단단한 감자. 그래서 단단한 감자는 튜베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솔라라는 뜻이 태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감자 같은 경우에 햇볕에 있었을 때 녹색으로 변한 부위, 해당이 생기는 감자의 유독 성분을 솔라닌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하고 닿아서. 그래서 햇볕에 쬐어서 녹색으로 변한 껍질 부분에도 상당량 존재하므로, 이거는 하나 써놓으세요. 이거는 가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싹이 나 있거나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완전히 다 도려내고 나서 먹어야 돼요. 아린 독성이 있어요. 열에 파괴되지 않아요. 그 다음 셉신이라고 해서 감자가 썩기 시작하면 생기는 독성 물질로 해서 심한 중독 증상을 갖고 있는 셉신이라는 것도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 감자의 갈변 요소 물어봐요. 갈변 요소.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할 거예요. 봐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색소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색소에서 아까 여러분들 그 문제 우리가 그 조리 부분 풀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호와 노와 이렇게 얘기 나올 때 이게 식품학 문제야, 조리 문제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식품에서 배웠던 부분이 또 조리에서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애매한데, 색소 갈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갈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빠지지 않고 매해 2문제 정도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물어보게 되는데, 이 갈변은 우리가 효소가 관여하는 효소적 갈변이 있고 효소하고 상관이 없는 비효소적 갈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요. 갈변에서는.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설탕을 넣었을 때 설탕으로 인해서 갈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바로 설탕만 가열을 했었을 때 갈색이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카라멜 반응이라고 해서, 이건 당 가열에 의한 반응이에요. 당만. 그러니까 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캐러멜 반응은 바로 170도씨 이상으로 설탕을 가열했었을 때 발생되는 것을 캐러멜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빵 만들었었을 때 빵에서 바깥 표면에서 발생되는 맛있는 황갈색이 만들어지는 것을 마이알 반응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마이알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을 해서 발생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그 초기 반응은 아마도리 전이 반응, 두 번째 뭐 하이드록시 메칠 퍼프랄, 뭐 세 번째 리독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도 워낙 이제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식품화학 시간에 마이알 반응. 그다음에 아스코르빅 액시드의 산화라고 해서 이건 비타민C가 자체적으로 그냥 공기하고 만나서 발생되는 산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나올 건데 우리가 조리 파트에서 그냥 물어보는 것은 당을 가열했었을 때 캐러멜 반응이 있어. 조리에서는. 그 다음에 당과 아미노산이 만나면 마이알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된장, 간장의 갈변 반응은 마이알 반응이야. 뭐 이 정도예요. 우리는. 조리 파트에서는. 근데 식품학 파트에서는 캐러멜 반응 같은 경우에 산내에 작용했었을 때, 알칼리에서의 작용했었을 때 마이알 반응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말기 단계 이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학에서는. 그 다음에 자 효소적 갈변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작용하면서 발생되는 갈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는 갈변과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작용하는 갈변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효소적 갈변에서는. 그래서 효소적 갈변은 티로시나제가 작용하는 갈변, 폴리페놀 옥시다제가 작용하는 갈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갈색 물질은 두 가지 모두 멜라닌이라는 갈색 물질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로시나제의 갈변은 물어보는 게 감자에서 나오는 갈변이고요. 폴리페놀 옥시다제의 갈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과, 뭐 껍질 깎아놨을 때, 복숭아, 배 이런 거 껍질 깎아놨을 때 발생이 되는 과일에서의 갈변 얘기할 때는 주로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갈변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효소적 갈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효소적 갈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작용하는 기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효소의 기질과 효소와 기질의 작용을 촉진하는 산소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있었을 때 바로 갈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효소와 산소와 기질. 그래서 지금 감자의 갈변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티로신이라는 기질에 작용을 하게 되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게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감자의 갈변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이 갈변을 억제하고 싶어. 억제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때 효소의 작용을 억제할 수도 있고 기질의 작용을 억제할 수도 있고 산소의 작용을 억제할 수도 있어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억제를 시켜도 갈변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티로시나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열을 해버리게 되면 얘가 파괴가 돼버려요. 기질 같은 경우에는 티로신의 효소가 만나기 전에 이 티로신에 다른 물질을 넣어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은 밀봉,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빼버리고 진공포장하잖아요. 진공포장을 해버리게 되면 산소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갈변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공기 중에 놔두는 것보다 물속에 담가 놓게 되면 물은 산소량이 적잖아요. 물에 넣어두는 방법도 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중에 오늘은 그냥